소중하게 키운 내 블로그에 이런 글 작성하면 완전 나락갈 수 있습니다. 저품질 블로그를 피하고 싶다면 오늘 영상 꼭 2번, 3번 반복 시청 부탁드립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품질 블로그입니다. 저 역시 최적화였던 블로그를 저품질 블로그로 날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품질 블로그의 원인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저품질 블로그에 대해 잘 몰랐던 초보 블로거분들도 블로그로 월급 이상의 수익화를 목표로 하신다면 반드시 저품질 블로그의 원인에 대해 명확히 알고 블로그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모르고 운영하시다 힘들게 키운 블로그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품질 블로그가 된다는 건 내가 발행하는 글들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누락이 되는 걸 의미합니다. 혹여나 노출이 되더라도 최소 3페이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아무리 양질의 글을 작성한다 해도 롤러코스터 마냥 훅 꺼지는 곡선을 그리고 폭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품질 블로그의 원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무시무시한 저품질 블로그를 피할 수 있으니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품질 원인을 유사 문서, 유사 이미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이 바로 유사 문서와 유사 이미지입니다. 어떤 글을 쓰거나 리뷰를 쓰면 글이 잘 안 써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블로거들의 글을 참고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 정보들을 취합해서 내 문체와 나만의 방식으로 블로그에 풀어내게 되면 블로그에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한 글을 그대로 복붙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블로그가 정성 들여 작성한 작업물을 표절한 게 되기 때문에 고도화된 네이버 알고리즘이 이를 당연히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 내 블로그에 마이너스 점수가 쌓이게 되고 이는 곧 저품질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료 이미지 사이트나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공용 이미지 역시 다른 블로거들이나 웹사이트 등에서 똑같이 사용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 블로그에 올리더라도 반드시 재편집 과정을 거치고 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편집은 포토샵을 활용해 모업 이미지에 합성해서 올리셔도 되고 아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위에 띄워놓고 새롭게 재촬영을 하는 식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역시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이미지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 합성이나 재촬영을 통해 올리고 있습니다. 혹 이미지가 정 없다면 네이버 글감 기능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 제공 기능인데 이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누구나 쓰라고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블로거들과 중복되더라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품질 원인 2. 건 바이 건 기자단. 내 블로그의 1방문자가 조금이라도 높아진 분들이라면 쪽지나 댓글로 사진과 원고를 제공할 테니 그대로 올려주기만 하면 바로 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한 번쯤은 받아보시게 됩니다. 혹시 이게 새벽 리더님이 말한 원고료건이라는 건가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러한 건들은 보통 영세한 마케팅 대행사에서 원고 알바를 써서 글과 사진을 미리 작성하고 블로거들한테 무작위로 배포하는 기자단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한 원고를 그대로 내 블로그에 올리게 되면 현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내 블로그가 저품질로 가는 직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은데요. 내가 경험하지도 않은 곳과 보지도 않은 곳을 마치 본 것처럼 그대로 올려주기 때문에 이는 내 이웃들에게 양심을 파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마케팅 업체에서 고용한 원고 알바들이 정말 본인이 생각해내서 글을 쓰거나 새롭게 촬영한 사진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적겠지만 공장처럼 찍어내듯 기계적으로 쓰다 보니 사진이나 문서가 중복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 바이 건 원고 대행이 처음에는 블로그에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방문자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업체에서 제공하는 유사 문서와 유사 이미지가 내 블로그에 점차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시점에 방문자가 롤러코스터 마냥 훅 꺼지고 더 이상 내 글이 상위에 노출이 안 되는 저품질 블로그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문제 요소가 없을 거라고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지만 저품질이 되는 순간 마케팅 업체는 바로 잠적해버릴 심산이 큽니다. 저 역시 2009년에 처음 블로그를 시작해 1년 만에 네이버에서 선정하는 파워블로거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계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운영했던 카테고리가 수익화 카테고리와 거리가 멀다 보니 블로그만으로 돈을 거의 벌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점차 블로그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면서 포스팅도 점점 뜸하게 되고 블로그를 멀리하다 약간의 보상심리라고 할까요? 그동안 거절해오던 건 바이 건 기자단으로 돈이나 벌어볼까 하는 호기심이 생기게 됩니다. 블로그 지수가 워낙에 높다 보니 그 쎄다던 강남 맛집, 홍대 맛집 키워드를 1위에 노출시킬 정도로 굉장히 지수가 높았는데요. 사진과 원고를 받아 그대로 내 블로그에 올리기만 하면 바로 현금을 지급받으니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웠나 할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기간도 3개월 남짓, 방문자가 롤러코스터처럼 훅 빠지게 되면서 어떤 글을 쓰더라도 더 이상 네이버에 노출이 되지 않는 일명 저품질 블로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품질이 되자마자 마케팅 업체는 바로 잠적해 버리더라고요. 부디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 소중하게 키운 내 블로그를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미지와 원고를 보내줄 테니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마케팅 업체는 무조건 거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마케팅 업체는 사진과 원고를 제공하지 않고 직접 블로그가 원고를 작성하고 직접 촬영한 건들을 요청하고 원고료를 지급하니 꼭 명심하고 블로그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저품질 원인 3. 불법 키워드. 네이버 공식 블로그 계정에서 직접 문제가 될 만한 키워드를 공지한 오피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불법적인 정보, 쉽게 말해 개인정보, 성인물, 범죄, 마약, 대포폰, 이미테이션 물품 등의 불법 제품 판매, 절도, 사기, 해킹, 그리고 불법 사이트 홍보까지 다수의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글들을 검색 결과 노출에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게 되면 노출 제한뿐만 아니라 저품질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눈썹 문신 체험단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다음날 포스팅했던 글이 제한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신 역시 우리나라에서 불법 의료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를 포스팅에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휴대폰 번호와 이름, 주소 등 특정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경우 검색 결과의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 가게를 운영하거나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휴대폰 번호라든지 이름이나 주소가 적힌 명함을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체험단 업체나 광고 협찬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업체의 명함이나 휴대폰 번호를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중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가게의 홍보를 원하신다면 개인정보가 담긴 연락처나 명함 공개가 아닌 네이버 플레이스, 일명 지도 첨부를 잘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품질 원인 4. 광고법에 민감한 키워드. 사실 광고법에 민감한 키워드라고 해서 무조건 저품질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광고법에 민감한 키워드를 살펴보면 금융, 대출, 개인회생, 보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병원, 의약품, 의료기기,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전자담배, 주류 등이 그 예입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키워드 중에서도 광고법에 위반이 될 만한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저 역시 위에 나열했던 키워드 중에서 실제로 블로그에 광고 협찬을 받아 진행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위 키워드에 포함된다고 해서 무조건 저품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 전자담배 제품을 협찬을 받아 리뷰했던 적도 있고 콘택트 렌즈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협찬받아 리뷰를 진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건들은 마케팅 업체에서도 가이드를 보내줄 때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최대한 사실에 입각한 팩트만을 명시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상세하게 가이드를 주는데요. 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하다 보니 포스팅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스팅에 광고 심의 안내 문구를 반드시 넣어줘야 하기도 합니다. 블로그 초보분들이라면 광고법에 민감한 키워드를 협찬을 받았을 때 조심하시기 바라며 그렇다고 무조건 배척하지만 말고 후에 경험이 많이 쌓인다면 이러한 건들을 의뢰받았을 때 하나둘 진행해보면서 최대한 광고법에 위반되지 않게 글을 쓸 수 있다면 블로그 수익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저품질 블로그가 될 수 있는데요. 꼭 내 블로그가 더 이상 네이버에 노출이 되지 않고 방문자가 갑작스럽게 수직 하강을 했다면 위에 나열했던 요인 중에 하나를 범하진 않았을까 곰곰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품질 블로그 탈출 방법은? 그렇다면 저품질 블로그를 탈출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존재할까요? 사실 탈출 방법이라 하기도 민망하지만 첫 번째 방법은 그냥저냥 평범했던 블로그를 운영하셨던 분들이라면 안타깝지만 새로운 계정을 생성 후 다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존 블로그를 살려보겠다고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고 문제가 될 만한 포스팅도 지어보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정신건강만 해치고 의욕만 더 사라지기 일수인데요. 저품질 블로그를 살리는 시간에 기존에 제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을 토대로 새롭게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게 오히려 성장이 더 빠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탈출 방법은 혹여나 저처럼 최적화 블로그를 운영하셨던 분들이 저품질 블로그가 되셨다면 앞으로 최소 3개월은 노출이 안 되더라도 다시 내 블로그의 주제와 걸맞는 양질의 정보성 글들을 꾸준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서 끝나는 게 아닌 다양한 외부 채널들을 활용해 내 블로그의 유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셔도 좋고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지식인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내 글이 비록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될지라도 다른 SNS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내 블로그로 유입시킬 수만 있다면 다시 원래의 최적화 블로그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 최적화 블로그를 다시 살리신 분들을 여러 보았기 때문에 분명 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됩니다. 아마 최적화까지 갔던 분들이라면 이 정도 끈기는 분명 있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최적화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신 분들은 쉽게 버리지 말고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저품질의 원인과 이유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알지 않더라도 내 블로그를 내 자식 키운다 생각하고 소중하게 키워나간다면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품질의 원인은 결국에 내 욕심이 부르는 화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내 블로그에 쌓아나간다면
저품질 위험 없이 블로그 수익화에 더욱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벽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